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택일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영업세 증치세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세는 우리가 언제 했나요? 지지난번 했죠. 예, 지지난번에 두 번째 이전 시간에 영업세를 갖다가 한 30-40분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업세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증치세로 바뀌었습니다. 설명드릴 때 영업세는 이미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느냐? 영업세가 뿅 사라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증치세로 바뀌었어요. 증치세로 전환이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영업세가 증치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세의 증치세 1차 전환, 영업세의 증치세 2차 전환이라고 제목을 붙여서요,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내용이라고요? 영업세가 증치세로 바뀌었다더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요. 영업세의 증치세 1차 전환 보시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관련 업종이라고 있어요. 예. 보시면 교통운수업, 그 다음에 부분 현대서비스업, 철도운송업, 우정업 관련 업종이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전환됐다. 지금 제목이 뭐예요? 1차 전환이죠. 1차 전환 바뀐 게 뭐냐면 교통운수업, 그 다음에 부분 현대서비스업, 철도운수업, 그 다음에 우정업. 예, 여러분, 교통운수업,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여러분이 택시 사업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외국인에서 못한다. 외국 법인도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철도운송업, 코레일이하죠. 예, 뭐 뉴 텍사스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도운송업도 자국 기업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기업은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정업, 우체국. 예, 페덱스 같은 경우가 한국에 와서 좀 영업하고 있지만 그게 우체국업이에요? 아니면 일부 택배업이에요? 택배죠. 예, 우체국업은 당연히 그것도 정부기관이 우체국 한국에서 만들어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정국이라는 데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분 현대서비스업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운수업 그냥 돈 내면 세금 계산서 아니면 표 주면 그거 갖고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럼 우리 뭐까지 배웠어요? 중국 경내에서 기차표, 고속버스표, 비행기표는 뭐 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그 표에 세율 얼마 안 써 있더라도 9% 계산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철도운송 마찬가지고요. 예, 우정업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뭐 우표 갖다 매입세액 공제하겠다, 좀 발상이 참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안 하는 거 왜 여기 와서 하려고요? 그러면 부분 현대 서비스업 이것만 볼게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납세자 과세 범위에서 교통운수업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운수업이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육로운수, 수료, 항공운수 뭐뭐가 있다. 그러나 이거 우리 한국계 기업,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나 못한다. 못하니까 아예 제끼겠다. 예.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자고요. 그래서 뭐만 보면 돼요? 부분 현대 서비스업. 그래서 부분 현대 서비스업이 뭔지 이 28페이지에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 부분 현대 서비스업, 서비스 유형을 한번 볼게요. 개발과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 물류보조 서비스, 유형자산 임대차 서비스, 검증자문 서비스에서 그냥 대충 뭔지 알아볼 수는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개발과 기술 서비스, 개발 서비스, 기술 양도 서비스, 기술 자문 서비스, 계약 자원 관리 서비스, 공사 탐사 및 조사 서비스. 예, 여러분 이게 다 보시면 뭐예요?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뭐를 기술을 만들어주고 하는 서비스인 거죠. 예, 그대로 개발과 기술 서비스. 일종의 컨설팅에 좀 확대된 영역에 가깝죠. 대신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뭐를 개발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업무예요. 그냥 보시면 이쪽 약간 머리 써서 하는 두뇌 서비스업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기술 서비스 보시면 컴퓨터, 인터넷 등 기술 정보를 생산, 수집, 처리, 가공, 저장, 운수, 검사, 이용해서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정보 시스템 서비스, 업무룸 서비스 다 뭐예요? 예, 뭐 IT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또 짜주고 이거 관리해주고 하는 서비스죠. 솔직히 말하면 1번이나 2번이나 좀 구분 못하겠어요. 개발과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번에 구분할 필요도 없이 다 뭘로 바뀌었다? 영업세에서 증치세, 용역이었는데 증치세로 바뀌었다. 그것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그다음에 문화창의 서비스, 설계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예, 그다음에 상표와 저작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광고 서비스, 회의 및 전람 서비스. 예, 그래서 설계, 디자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 비슷한 개념이죠. 예, 이것도 다 뭐로 바뀌었다? 그림 그려주고 디자인해주고 하는 거 다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다. 이것도 역시 다 용역이고 머리를 쓰는 그런 느낌이라는 건 오시죠. 그 다음에 물류 보조 서비스. 아까 이 제목 이야기할 때 뭐 저 맨 위에서 철도 운수업, 교통 운수업 이게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엄마가 바뀌었을 때 엄마가 가면 아들이 가는 게 이거죠. 물류 보조 서비스. 운수업의 보조죠. 물류 보조. 뭐냐면 예, 항공 서비스 포함 부두 항공 서비스, 화물 운송 서비스, 인양 및 구조 서비스, 화물 운수 대행 서비스, 그 다음에 대리 통관 서비스, 창고 서비스, 운수 보관 서비스 해갖고 뭐예요 이건? 포워딩 업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무역업, 예, 배 싣고 하고 할 때 선적하거나 하역하거나 배에 싣고 내리고 통관해주고 하는 포워딩 업체 이런 것이 물류 보조 서비스다라고 해가지고 예, 당연히 아까 뭐랬어요? 저 위에서 철도 운수 항공이 바뀌니까 그 아래에 있는 새끼들도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어야 된다, 바꿨다라는 이야기거고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임대차 서비스, 예, 차 빌려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자설비, PC 같은 거 흔히들 쓰는 거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임대하는 것들인데요. 예, 예전에 임대 용역이었죠. 그래서 영업세인데 이건 뭘로 바뀌었다? 이것도 증치세로 바뀌었다. 증치세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증 자문 서비스. 말 그대로 검증이라고 하면 뭐 확인인 건데 예, 영어로 말하면 어슈어런스 이런 개념을 쓰는데요. 검증, 어슈어런스. 회계 감사도 어슈어런스의 일부예요. 그래서 인증 서비스, 검증 서비스, 자문 서비스, 그 다음에 자문 서비스에서는 뭐 세금, 재무, 법률 이런 거, 법률 자문, 세무 자문, 교형 자문 이런 걸 다 포함한다 라는 것이 지금 검증 자문 서비스예요. 검증 자문 서비스에서 예, 회계법인도 당연히 이제 영업세가 아니라 증치세로 바뀌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기 전에 저희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돈 달라고 청구서를 내밀죠. 이전에는 무슨 세금 계산서였어요? 영업세 계산서였었죠. 지금은 뭐예요? 증치세예요. 그러면 공장 하시던 회사에서는 저희가 드린 증치세 세금 계산서 받고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금 공제 받으실 수 있으시죠? 비용 처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전 단계 매입세 공제법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신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그냥 총액으로 비용밖에 못 들었죠. 제가 갖다 드리는 거는 총액 자체가 그냥 비용으로만 인정했지 그 속에 있는 영업세를 갖다가 그분들이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었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예를 들면 20만 원이다 제 보수 임의표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5%인 만 원만큼을 그분들은 어땠어요? 지금 이제는 매출 세계에서 만 원만큼 공제가 되죠. 이전하고 같은 금액 20만 원 지불하시는데 옛날에는 증치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가 돼야 안 돼요. 20만 원 통으로 비용으로 인정밖에 못 받죠. 근데 이제는 갖다 드리면 19만 원은 비용 인정받고 만 원은 아예 현찰로 매출세에서 매입세 페이백 받는 개념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1차 전환할 때 바뀌었던 것들이 대부분 뭐였어요? 운수업하고 컨설팅업이죠. 컨설팅업, 제가 쉽게 말해서 컨설팅이라고 했고,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현대 서비스업, 부분 현대 서비스업이라고 말하는 컨설팅들이 다 예, 이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양가로 4번 29페이지에 1차 전환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건설업 여전히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건설업의 새끼인 부동산, 임대업, 판매업 아직 안 바뀌었죠. 식당 아직 안 바뀌었죠. 예, 요식, 오락 서비스업 아직 영업세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율 바뀐 거 볼게요. 그럼 증치세에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는데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됐느냐? 예, 교통운수업 여러분 저 안 볼래요. 그 뭐로 봐, 그렇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바뀌면 그냥 바뀌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운데서 발행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고 할 여지 있어요? 비행기표 끊으면서 깎아줘요. 뭐 불가능하잖아요. 예, 안 볼래요. 교통운수업. 현대서비스업만 볼게요. 현대서비스업 당연히 이제는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 나눠야 되겠죠.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 나눠서 봐야 되고 전환 전에는 다 영업세였던 거죠. 영업세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었죠. 그냥 3%, 5%, 20% 끝이었죠. 영업세는 일반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가 개념이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전환 전에는 일반이나 소규모나 다 몇 퍼센트? 다 5%였다. 근데 바뀌고 나서 증치세로 바뀌니까 일반 납세자는 6%로 가고 소규모 납세자는 3%로 떨어지더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6%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회계법인 전에 영업세였죠. 근데 매출액이 500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린 뭘로 올라가요? 일반 납세자가 되겠죠. 일반 납세자 됐을 때 우리 회계사들이 쓰는 PC들 구매하죠. 그렇죠? 제가 일반 납세자가 된 거죠. 일반 납세자니까 회계사들이 쓰는 PC를 구매했을 때 거기에 따라있던 매입세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일반 납세자가 됐잖아. 우리 회계법 매출액이 50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영업세에서 증치세 전환됐지만 거기서도 일반 납세자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반 납세자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PC 사는 거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로 했었더라면 저는 소규모 납세자라는 거죠. 컨설팅 업체로서, 회계법인으로서. 그러면 세율은 3%이겠지만 저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꾸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6% 세금자세를 끊건 3%를 끊건 고객 입장에서는 그거 날리는 돈이에요?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공제 받는 거죠.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6%인지 3%인지 제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산 갖다 드리면 거기 있는 금액이 제가 10만 원짜리를 끊었다. 세금 별도로 끊었다. 그럼 6%면 총액은 얼마예요? 10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소규모라면 10만 3천 원이 표시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중요한 거지 10만 6천 원이나 10만 3천 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건 다 6천 원, 3천 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무조건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납세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PC 산 것들, 복사하기, 종이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현대서비스업, 이전에는 영업세 시절에는 무조건 다 5%였는데 일반 납세자 소규모 구분 없이 이제는 500만 원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납세자 아니면 소규모로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00만 원 넘어가는 공급자, 회계법인이라면 세금 제한서가 6%를 끊어오겠죠. 3%짜리를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개념이 잡히겠죠. 컨설팅 업체인데 세금 제한서가 3%짜리가 왔어. 그럼 이거 회사가 크다는 거예요?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조그만하다는 거죠. 예, 당연히 대부분 6%짜리 오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으로 1차 전환 마치고요. 2차 전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환, 29페이지 계속 보시는데요. 그럼 1차 전환에서 안 넘어간 것들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업, 부동산 판매업, 그 다음에 식당, 이렇게 세 가지 아직 남았다라고 했었죠? 그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중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뭐 필요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법인 설립하려면. 우리 아직 공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그냥 판단해 보세요. 회사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준비돼야지 회사를 만들까요? 돈, 그렇죠. 아주 훌륭하다고요?
예, 돈,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무실,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예,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사서 하면 좋겠지만, 예, 중국에서 부동산 되게 비싸요, 여러분. 예. 사서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해야 되죠? 빌려야 되죠? 예. 그래서 땅을 빌려야 돼요. 사무실을 빌려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게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사고 PC를 사는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무실 빌리는 것부터가 가장 첫 번째 회사에 관련된 거래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시세 전환해서 아까 뭐 안 바뀌었던 게 뭐 있었어요? 부동산, 건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식당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건설업, 건축업, 거기에 연결되는 게 당연히 임대겠죠. 예, 그리고 식당. 이게 지금 다 뭘로 바뀌었다? 증치세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능적으로 느껴보세요. 아까 3분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회계법인일 때 세금계산서 제가 드리면 그분은 공제 된다 안 된다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를 빌렸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나한테 임차료를 달라고 뭐를 줘요? 세금계산서 빠표를 주죠? 예. 그럼 그 빠표를 난 이제 그 빠표가 영업세 세금계산서다 아니면 증치세 세금계산서다? 증치세. 그럼 이제 나도 공제 받을 수 있겠다 못 받겠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예전에는 이 영수증 갖고 영수증이 무슨 영수증이었다? 건설업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이 다 뭐였어요? 영업세였는데 이제 내가 증치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걔네들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이 다 증치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주는 빠표 세금계산서가 무슨 세금계산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그럼 그거 이제 보통 공제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가 내 매입이죠. 예, 매입세 공제로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빠따부터 여러분들 법인 설립할 때부터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구매가 뭐다? 부동산 임대라는 구매인데 그 세금계산서부터는 여러분 뭐를 챙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거의 무조건이죠. 예,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 증치세 세금계산서 중에서도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통이에요? 전용이에요? 전용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은 매입세 공제를 포기한 거다. 기억나시죠? 3장짜리였고 전용은 4장짜리로 공제 가능하다. 이거 기억 안 나는 건 제가 강의를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졌으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서 들으시면 돼요. 2번, 3번 들으시면 돌에다도 새기면 새겨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2번, 3번 들으시면 새겨지니까 꼭 들으세요. 무슨 세금계산서? 내가 이제 법인 설립 처음 했다, 세금계산서 받는다. 뭘 받아야 돼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세금계산서를 어떤 걸 받을 거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언제예요? 2차 전환이 30페이지 보시면 2016년 5월 1일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한 3일이면 지어져요? 아니죠. 2, 3년 걸리죠. 그러면 2015년부터 짓고 있는 중에 처음 계약했을 때는 뭐였겠어요? 영업세였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요. 처음 계약했을 때는 세금, 그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로 써 있었겠어요? 영업세 기준의 베이스로 계약서 썼겠죠. 근데 한참 짓고 있는데 뭘로 바뀌었어? 증치세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거를 영업세로 갈래? 아니면 증치세로 갈래? 과도기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복잡하게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이렇게 줄줄줄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업자라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건물 다 지어졌겠어요? 안 지어졌겠어요? 16년 건데. 지어졌겠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거예요? 아니면
건물 파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통지해 줬겠어요. 세금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계약하자 바꾸겠다고.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하실, 이걸 지금 공부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30페이지, 31페이지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31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굵은 글씨로 31페이지에 기존 프로젝트, 예, 2016년 5월 1일 4월 30일 이전 거냐 이후 거냐 해서 이전일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자 막 했던 게 옛날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입장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업일 때 임대업자한테, 집주인한테 난 뭘 받아야 돼요? 증치세 전용 계산서만 받으면 된다. 예, 보통 계산서 주겠다 하면 싫다라고 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3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 또 부동산 판매업의 경우에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오피스를 사는 단계가 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건설업이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겠죠. 그럼 그때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부동산 사고 파는 거 항상 겪을 일이에요?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하고 말 거예요? 예. 한두 번도 힘들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아직 안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한두 번밖에 안 할 건데 그걸 가지고서 33페이지 있는 걸 여러분이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세율의 변동, 그 다음에 계산 공식에 대해서 쫙 공부를 하시겠다. 저는 반대해요. 이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또, 왜 교재가 부실하냐 하니까 쏘는 건데, 이거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단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건물 자체가 영업세에서 이던 시절에 지어지던 건물이 있겠고요. 최근에 1, 2년 동안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예 증치세 이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 있겠죠. 그때는 세율이 달라요. 옛날에는 영업세 시절에 지어진 건물은 5%, 우리 옛날에 기억하죠? 영업세 세율이죠? 5%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2016년 5월 1일 이후에 새로 그때 이후로 삽질 시작해서 지어진 건물들은 여러분이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 몇 프로가 끊길까요? 하고 물으면 11%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지금은 세율이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짜리는 옛날에는 5%짜리 세금계산서를 증치세지만 세율이 5%로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11% 아니면 10%로 세율이 떨어졌죠. 증치세 세율도. 그래서 10%로 떨어진 세율도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전용 세금계산서인데, 같은 오피스 건물인데 건물이 낡은 거냐, 낡았다면 몇 %짜리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5%를 받아올 수도 있다. 근데 집주인이 11%로 주겠다 한다면 줄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내용들이 속에 있는데, 교재에 있는데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아시면 돼요? 증치세 전용 계산서만 나는 받으면 된다. 아파트 아니죠? 주택은 아니니까 오피스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사고 팔을 때 세금계산서 이제는 뭘 받아야 된다? 증치세 전용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옛날 거는 5% 세율일 수도 있는데 지금 11% 혹은 10%의 세율로 된 전용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고, 만약에 오피스를 사고 판다 그러면 누굴 부르면 돼요? 저 부르면 제가 가서 싸게 잘 해드릴게. 싸게 잘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34페이지 맨 아래 소유납세자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찾으셨어요? 34페이지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대업자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기업이 와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자본을 한 1,000억, 2,000억 해갖고 빌딩을 직접 짓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한국처럼 내가 아파트 두 채 사서 전세 놓고 살랜다. 살짝 규정 위반이에요. 외국인이 아파트 사는 거는 자가 거주 목적밖에 안 돼요. 법상으로. 임대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놓고 나 이제 중국에서 안 살래. 그럼 집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해서 너 들어와서 살아 하고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아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아파트 아니면 건물을 사는 거, 오피스, 사무실 오피스 마찬가지예요.
내 자가 목적으로밖에 못 써요. 자가 거주를 하든지 내가 사무실을 쓰는 목적으로밖에. 살 수는 있지만 이제 뭘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는 못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임대사업자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파표를 받는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대 돈을 내고 임대 파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세 받을 때 이런 세금계산서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과세 방법 일반 납세자가 있겠고요. 예, 소규모 납세자가 있겠죠. 임대하는 집주인이 일반 납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일반 납세자에서도 세율이 몇 퍼센트가 있어요? 5%, 11%, 10%로 좀 세율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5%일 수도 있고 11% 아니면 10%일 수도 있다. 일반 납세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도 있고 10%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일 때는 5%일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제한서, 예, 지금 이거는 오피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피스. 예, 오피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아니고, 예, 주재원들 아파트 들어가 사는 거 아니고 지금 집 주인한테 세금 제한서, 전용 세금 제한서 받을 때, 예, 집 주인이 일반 납세자라면 5% 또는 10%를 줄 수도 있고 소규모 납세자라면 5%짜리 끊어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개인 쪽, 예, 개인은요, 지금 소규모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이라고 안 하고 징수율이라고 써있죠? 예, 이 개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 주택 불포함이죠? 지금 개인에서 괄호 열고 주택 불포함이죠? 주택은 증치세 전용계산서가 안 나와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세율이라고 해가지고 합쳐져 있는 거 개인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방산세, 그 다음에 증치세까지 다 포함된 한 장에 짬뽕된 걸 보내주기 때문에 주재원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그 집주인이 끊어주는 세금계산서는 전용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복립이죠. 복립이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차피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지금 여기 집주인이 개인일 때, 예, 집주인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일 때 5%짜리 세금계산서 끊어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알아두시고, 예, 주택 임차료는 어차피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복립생비례서 그냥 신경 끄시면 되고, 예, 결론. 부동산 임대했을 때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죠. 오피스 내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사무실 빌려 쓴다 할 때 집주인이 일반 납세자일 수도 있고 소규모 납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 납세자라면 세율이 5% 혹은 또 10%일 수도 있겠다. 네, 저 사람이 소규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납세자를 하더라도 5%는 끊을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어떤 세금 계산 달라고 해야 돼요? 보통 아니면 전용? 무조건 전용입니다. 예, 죽었다 깨나도 자다 깨도 전용 세금 계산서 달라고 박박박 우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전용 계산서 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무서에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할까봐 집주인들이 겁을 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세무서에서 모르고 전용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세무서에서 알아요? 똑같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 잘 하시고 나는 무조건 전용 세금 계산서가 필요해 라고 요청을 하시면, 예, 세금 계산서를 전용 받아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업세에 증치세 1차 전환, 2차 전환 했고요. 1차 정리할게요. 1차 전환에서 뭐 있었어요? 영업세 1차 전환에서 뭐 있었어요? 뭐 있었었죠? 현대 서비스죠? 컨설팅 쪽. 그 다음에 교통 운수업이 넘어갔던 거고요. 예, 운수 관련된 포워딩 업체들도 같이 증치세로 바뀌었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2차 전환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부동산하고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식당도 있었죠? 예, 식당도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식당 제가 설명 길게 안 드렸는데 식당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전용 세금에서 받아다가 매입세 공제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식당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의 직원들이 가서 밥 먹는 거는 공유생이죠? 네,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설명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가서 전용 세금에서 주세요. 박박 우기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냥 끊을지도 몰라요. 네, 되지도 않고. 근데 내가 식당을 하는데
저 식당이 내 프랜차이즈예요. 나한테 식재료를 넘겨줘야 돼. 그건 끊어야 되겠죠. 그거는 재화죠. 프랜차이즈 본점이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한테 물건 보내주는 건 이거는 식당업이에요? 아니면 재화예요? 재화죠. 이땐 당연히 등치세 전용세금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 내가 가서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밥 먹었어요? 마라탕 먹었어요? 호거 먹었어요? 먹었어. 이건 복리후생이죠? 예, 세금세 전용세금에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거나 받아오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받아오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소주의 말고 간이면서 말고 빠표라고 써 있는 거 보통이든지 뭐든지 받아오시면 하면 돼요. 예, 오늘 증치세 1차 전환, 2차 전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